일요일 한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요일에는 한자 분석하는 것보다 비슷한 개념의 낱말들을 좀 이렇게 엮어서 모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로 쓰는 나라 이름들,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 나라 이름들에 대해서 글쎄요, 따져볼 게 있을까요? 조금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좋아하는 낱말이 국가라는 낱말이에요. 국가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자 낱말 국가라는 낱말에 흥미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야. 처음에 생긴 의문은 국가라고 하는데 왜 집가자가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막 찾아봤어요. 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자 얘기 낱말 이야기에서도 몇 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옛날 중국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천하의 개념이 천하라는 개념이 있고 국이라는 개념이 있고 가라는 개념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집단으로서. 그래서 천하라는 것은 천자가 소관하는 어떤 지역을 가리킨다. 지역일 수도 있고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만 국이라는 것은 천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주는 제후가 다스리는 영역이 국이다. 그리고 제후가 또 그 밑에 자기 밑에 사람들 대부들에게 시급으로 준 것, 네가 알아서 살아라, 세금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이제 가라는 것이었죠. 일반 우리가 보통 하는 가정이라는 가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이것이 이제 주로 예를 들면 중국의 주나라 시대, 주나라가 천하가 있었고, 그리고 주에서 봉건으로 해서 이렇게 각 나라들을 이렇게 떼주지요. 그래서 봉건국이 있었고, 그 제후들은 또 다시 가를 경대부에게 이제 봉건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는 지배지역과 지배민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 천하가 내 거다. 천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국은 이제 그러므로 천하의 속방이다. 속방이라는 것은, 방이라는 것은 나라를 뜻하거든요. 나라 방자. 우리가 주로 얘기하면 나라는 국으로 얘기하지만 원래 방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오래전에 쓰였다. 그래서 우방이다. 이웃나라, 친구나라를 우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 방자요. 속한다. 국이라는 것은 천하의 속방이고 가라는 것은 국의 속방이다. 그렇게 속한 것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춘추전국 시대에 질서가 완전히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돼버렸죠. 천자의 힘이 약하니까 그 밑에 나라들이 이제 내가 좀 제대로 된 왕이 되겠다 해서 패자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서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것과 이것이 합쳐서 국가라는 개념이 나왔다. 일단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번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러한 개념으로 넣으면 조금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같은데.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미국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은 영어로는 USA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의 국가. 지금 얘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이룬 연합체로서 나왔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자말로 넣어서 쓰게 되면 아메리카 합중국, 또 미 합중국, 또는 미국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쓰는 미국은 이제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울 미인데 일본 사람들은 쌀미자를 쓰죠. 쌀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2차 대전에서 졌기 때문에 쌀처럼 씹어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쌀미자를 쓴다고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께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쌀이 많이 나는 나라다. 쌀농사도 크게 짓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발음이 그렇다. 발음상으로 해서 이렇게 쌀미자를 쓰지 좋고 나쁘고 원수다, 미워한다 그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괜히 일본은 미국을 적대시해서 쌀미를 쓴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아름다운 미를 쓰죠. 그리고 미 합중국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중국이란 무슨 말일까요? 이 합중국에 대한 그 설명도 사실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신뢰할 만한 하다는 것은 합 플러스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 중국은 별로 보기 힘들죠. 이게 무리 중자요. 여럿이란 뜻이죠. 우리가 중국 하면 지금 옆에 있는 중국 가운데 중자
중국만 생각하는데 미 합중국에 중국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가운데 중이 아니고 무리 중이다. 결국 합이라는 것은 유나이티드 한 것이다. 여기 미국의 원래 이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은 스테이트, 이것을 하나의 나라로 보고 복수지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연합된 나라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 이렇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중국이라는 것을 합중 플러스 국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견해도 있어요. 합중은 뭐냐? 중은 이제 무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였다. 결국은 공화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근거도 있고.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합 플러스 중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된 연합국가다 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미 합중국, 미국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합중국 체제는 옛날에 여러 군데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미국과 멕시코 합중국 두 개만 정식 명칭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멕시코도 더 유나이티드 멕시칸 스테이츠 이렇게 해서 멕시코도 원래 이름은 합중국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멕시코 이러죠. 나라의 제대로 된 이름으로 보면 합중국 됐다. 지금은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연방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들도 있죠. 독일도 연방이고, 스위스도 연방이고, 러시아도 연방이고,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도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는 이제 이렇게 한자로 그냥 음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련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러시아도 연방이다. 그리고 연방은 또 영국 연방, 영연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라의 형태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미국과 멕시코는 지금 합중국이다. 따지고 보면. 자, 영국에 대해서 보면 영국은 정식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이걸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영국, 중국과 일본과 한국 다 이 영자를 쓰고 있습니다. 꽃뿌리 영자죠. 아름답다, 그렇게 영화롭다, 영웅적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잉글랜드에 그것을 이제 음력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랜드는 이제 나라지만은 이것은 음력이 아니고 영은 이렇게 이것이 영어가 음력이 된 것이다. 우리가 영국의 중앙은행은 영국은행이라기보다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이 란이라는 것은 랜드하고 이제 음력으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을 굳이 음력으로 만들었다면 영란이 되겠죠. 영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영국어로 쓴다. 네, 영국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위치에 따라서 또는 역사적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하고 북아일랜드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꽃뿌리 영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독일은 보면 정식 명칭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이다. 연방체제다. 이렇게 되겠죠. 동독과 서독이 합치기 전에도 서독에서는 연방국을 했고 합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이 이제 정식 명칭이 됐는데 통칭은 우리가 도이칠랜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도이치라는 것은 국민이다, 인민이다, 민중이다 그런 뜻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나라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저머니한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덕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덕국. 그리고 덕이지 이것은 이제 도이치를 이제 좀 음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덕국이라고 썼었어요. 예, 조선 말기라든지 이런 때는 덕국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덕국이라고 쓰지 않죠. 지금 우리가 독일로 쓰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 이 도이칠랜드를 도이츠로 번역을 했어요. 도이츠로 번역해서 한자를 갖다 댄 것이 독일이에요. 독일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도이츠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쓰는 덕국이라는 낱말을 지금 쓰지 않고 일본에서 음력으로 번역해서 한자로 바꾼 독일이란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족보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독, 동독 이것은 역사의 유물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서독, 동독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네덜란드는 한자로 굳이 쓰자면 화란이라고 씁니다. 지금은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꽤 씁니다. 그래서 화란의 네덜란드 학문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란학이라고 했습니다. 란학. 예, 거기서 많이 이제 문물을 많이 수입을 했죠. 어쨌든 이 네덜란드는 한자어로는 화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뜻으로 보면 지대가 좀 낮은 곳의 나라다. 저지의 나라다. 저지 지방이다 하는 게 네덜란드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속칭은 홀랜드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왜 홀랜드라고 하느냐는 것은 또 막 스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도 홀랜드라고 속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영어로는 막 네덜란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등란, 네. 그리고 하란, 이것은 결국 홀랜드에서 온 것이 하란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네덜란드 또는 화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이 홀랜드라는 말을 일본에서 번역을 할 때 화란 또는 화란타, 아란타라고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은 발음을 지금 오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란다의 이름을 화란이라는 한자 말로 이렇게 붙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화란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적부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오늘 우선에 유럽의 몇 개 나라를 살펴봤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동양이나 또는 다른 유럽의 한자 말로 번역돼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아름다운 미 또는 쌀미를 쓰는 미국, 네. 미 합중국, 네. 합중이란 말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또 영국, 독일, 화란, 자, 이런 유래들이 이 낱말들이 어떤 루트를 탔느냐, 중국 번역 루트를 탔느냐, 일본 번역 루트를 탔느냐, 막 그쪽에서 결정이 많이 됐어요. 아쉽게도 조선 말기나 또는 대한제국이나 이 시대에 서양 나라들을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부른 것은 사실은 거의 없다. 먼저 이렇게 서양과 접촉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이미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그걸 가져다 쓰기가 편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